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과 직접 기업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인데요. 2차 전지 장비 쪽을 하고 있죠. 네, M+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회사고요. 2003년에 설립되어서 201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은 제품이 65%, 기타가 35%로 일단 장비와 제조의 판매 그리고 약간의 개조 및 유지 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 종속회사는 3개가 있고요. 다 해외 법인입니다. 그래서 헝가리 그리고 미국, 스웨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출하한 장비를 현지에서 셋업 및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 것을 연결 종속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2차 전지 제조 공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제조 공정은 4가지입니다. 정극, 조립, 활성화, 검사 공정 이렇게 해서 제조를 하게 되고요. M+ 같은 경우는 조립 공정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극 공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고객은 2차 전지 국내외의 셀 제조 기업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이제 해외에 아시아나 유럽 고객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김종성 대표이사 외 11인인데 김종성 대표이사는 삼성 SDI의 전지의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분이고 2003년에 창업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쪽으로는 아직까지 성장 정체 구간, 그러니까 이 캐즘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좀 상황이? 네, 산업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일단 보시면은 2022년부터 이제 성장률이 좀 체감하기 시작했지만 도드라지게 느낀 거는 2023년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캐즘이란 말이 많이 언급이 되었고 전기차 수요가 예전만 못하다라고 소비자들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 캐즘 이후에 이제 다른 기회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서서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단 현재 상황만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률도 체감됐고 또 이제 2차 전지 업체들 중에 중국 업체들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좋거든요. 국내 기업들보다. 그래서 이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 2차 전지 제조업체 3사의 합산 매출액도 24년에 전년 대비 감소했고 영업이익 합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주로 이제 SK온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국내 3사 배터리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다만 올해 1, 2월에 들어서 유럽 쪽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유럽 위주로 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작년에 꽤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요 반등이 좀 기대는 조심스럽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가격을 한번 보면 여기 그래프에 나오지만은 리튬이나 니켈 같은 거 망간도 보시면은 21년 수준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단 가격의 거품은 다 빠진 상황이 소재에서 나타나고 있고 더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호재만 있다면은 호재에 좀 민감할 수 있는 상황이 2025년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만 남아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M+의 주요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M+ 투자 포인트 3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 다변화를 통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전체 인력 중에 55%가 연구 인력이고요.
특허가 84건 국내외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치고 굉장히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구체 전지 관련해서 실제로 납품을 하거나 납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전지 관련 특허 소송에서 유일에너테크의 대법원 승소를 통해서 이제 특허 관심에서 굉장히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많이 있고 이제 숫자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엠플러스 작년 말에 수주 잔고가 2,200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사인 하나기술이 수주 잔고가 작년 말에 1,500억, 필에너지가 800억, 유일에너테크가 1,000억입니다. 그래서 경쟁사들 대비 수주 잔고도 작년 말에 훨씬 많다. 이것이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신사업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조립 장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장비들을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전극 공정 장비. 그래서 전극 공정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고부가겠죠. 아무래도 조립보다는. 그래서 전극 공정 준비 중이고 26년부터 매출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 메탈 전극 장비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음극재를 좀 소재를 바꾸는 겁니다. 그 전지가 지금 연구 중인데 그 관련한 장비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의 S사와 사업 협력을 진행 중이고요. 요게 이제 AMR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나 AMR을 제조해서 납품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밸류업 공시인데요. 3월 31일에 이제 밸류업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연평균 50% 이상 성장을 28년까지 하겠다. 좀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면은 좀 있는데 네. 그리고 배당 성향을 최소 10% 이상 배당 성향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배 구조 관련 핵심 지표 준수율 개선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론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네. 매출 성장률이 이렇게 잘 나온다면은 결국은 시장에 호응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이 목표한 데를 이루게 되면은 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텐데 업황상 지난해 실적 분위기는 썩 좋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해 실적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실적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24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매출이 62%, 영업이익이 58%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끝났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일부 경쟁사처럼 적자가 전환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도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25년에 실적 증가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25년은 저 같은 경우는 1,650억 매출에 140억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28%, 영업이익은 39% 정도 성장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미루어졌던 장비 셋업들이 이제는 진행되면서 매출로 인식이 되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업황 개선에 기반해서 고객 발주가 증가할 걸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7.8% 정도였는데 올해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8.5%로 영업이익률도 소폭 증가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늘어지긴 하지만은 결국은 매출 인식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실적 증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을까요? 네.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편안한데 네. 일단 PER 기준으로 리포트 발간 기준은 7.1배, PBR로는 1.0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에너지 유일에너테크는 영업 적자라서 PER 비교는 좀 어렵고 PBR로 보면은 PBR로도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신사업을 한다는 것들이 많이 부각된 타 기업들 대비는
좀 소외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실적은 상대적으로 꽤 좋았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구간에 머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충분히 빠졌죠. PBR 이제 밴드로만 봐도 거의 이제 더 빠지지는 않는 구간으로 꽤 진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재에 민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제 변수로는 전고체 전지 장비를 잘할 것이냐, 앞서 말한 신사업 것들이 잘 이제 발현되느냐, 이런 것들이 주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해서 보면 좋을 만한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건 사실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트럼프발 이제 관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조금 주가에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보다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트럼프가 1기 때처럼 또 2기 때 이제 공격적으로 관세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전 세계적인 이제 공격을 좀 하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은 전기차 수요는 악화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요. 자동차는 전형적인 경기 소비재인 만큼 소비자는 경기 악화에 따라서 신차 구매를 낮출 여지가 크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는 당연히 2차 전지 업체들은 설비 투자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이러한 엠플러스 같은 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수요의 주문에 이연이 발생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이제 위협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실제적으로 전면적인 관세 인상을 할 것인지가 당연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M+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시장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장비 쪽을 담당하고 있는 M+라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이번에는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공부할 기업이 센코라는 기업인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를 수 있는, 그리고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기업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센코는 2004년도 설립돼서요. 2020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기, 화학식, 가스 센서 기술을 내재화하고, 또 나아가서 센서 기기 완제품까지 양산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동안 이 센서 기기를 전량 수입에 의존했었는데요. 이 센코가 전기, 화학식, 가스 센서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특히 산소 센서 개발을 계기로 본격적인 성장 가도를 달려오고 있습니다. 센코는 글로벌 최초로 초소형 전기화학식 기술을 상용화를 한 바 있고, 또 현재까지는 약 200건에 달하는 특허와 인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센코는 센서 자체를 제조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현재는 센서 기기나 또 환경 측정 시스템과 같은 영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센서 기기 사업 매출 비중은 전체 실적에서 약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센코의 핵심 제품은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인데요. 이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는 특정 가스의 농도를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고정밀 산업용 측정 장비에 좀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미국의 허니웰, 그리고 영국의 시티 테크놀로지 등이 있고요. 글로벌 업체들은 고가의 백금 와이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센코는 탄달론 와이어를 사용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센코가 최근에는 중국 방폭 규격 인증까지 획득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스 센서 시장은 좀 가늠이 안 되는데 네. 현재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앞서서 뭐 글로벌 시장 동종 업체에 대해서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쪽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네. 어디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산업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가스 센서는 특정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센서로요. 산업 안전이나 뭐 환경 모니터링, 또 최근에는 스마트홈이나 자동차, 의료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좀 이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스 센서 시장 규모를 보면 2023년에는 약 15억 3천만 달러로 추정이 되고요. 2032년에는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0년 정도 매년 연평균 성장률이 10%를 좀 구가하고 있다. 그래서 뭐 고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스 센서는 뭐 측정 방식에 따라서 전기 화학식이냐, 반도체식, 뭐 전기 적외선식, 이렇게 촉매 연소식 등으로 종류가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 전기 화학식 센서는 고정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가스 센서 시장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군보다 기술 장벽도 높은 제품군이고요. 현재 이 전기 화학식 가스 센서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글로벌리 8개 정도가 되고요. 뭐 이 중에 한국 기업인 센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의 하니웰이 굉장히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경쟁사인 하니웰 같은 경우는 센서 제조사인 시티 테크놀로지를 비슷해서 관련된 센서의 다양한 밸류체인 회사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시장의 지배력을 키워온 미국의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뭐 암페놀과 같은 회사는 강력한 공급망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또 경쟁력 있게 센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뭐 알펜세스나 SGX 센서테크와 같은 전기 화학식 센서를 포함한 고정밀 센서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다양하게 산업 및 환경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글로벌 업체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 센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시장성을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로는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네, 그 센코의 투자 포인트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센서 기기 사업의 이런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이와 함께 기업 가치의 재평가 가능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코의 투자 매력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2025년 글로벌 고객사 향 수주가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를 통한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2025년도 센코의 전체 연간 매출액은 400억 원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수출액은 약 3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수요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하고요. 특히 센코는 중국의 글로벌 IT 업체들과 필드 테스트가 조금 순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드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나면 본격적인 PO 수주가 나오기 때문에 센코의 수출 모멘텀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코는 지금까지 오일이나 뭐 화학, 제철, 플랜트 산업에 필요한 방폭형 가스 안전기기를 주로 공급을 하면서 안정적인 외형 성장세를 기록해 왔었는데요. 그 예전에는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 팹에 적용되는 전기 화학식 가스 센서를 개발을 하고 SK 하이닉스의 정식 벤더로 등록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후에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이 투자를 좀 축소를 하면서 이러한 반도체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아쉽게 좀 저조해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IT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 미국산 허니엘이 제조하고 있는 전기 화학식 가스 센서를 대체하고 있는 수요로 이제 센코의 반사수혜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중국에서 하니웰 제품을 유통해온 중국의 다수 디스트리뷰터들이 뭐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센코의 전기 화학식 가스만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뭐 BOE나 SMIC, 나우라와 같은 글로벌 중국 IT 업체들을 대상으로 센코의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고 또 막대한 설비 투자 확대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센코에게는 지속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센코가 센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 양산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센코에게는 지속적으로 낙수 효과와 또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중국 시장에서 K 센서로 이제 고성장이 기대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분위기를 기반으로 올해 전체적인 실적 분위기는 좀 괜찮을까요? 네. 올해 굉장히 실적 모멘텀이 돋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 동반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44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별로 올해 연간 매출액을 좀 뜯어보면 센서 기기가 305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환경 측정 기기가 116억 원, 그리고 센서가 15억 원을 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전 사업 부분이 20% 이상 증가하는 모두 이제 외형 호조를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센서 기기 같은 경우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2025년에 중국향 센서 기기 매출액은 보수적으로 봐도 1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향 수출액 100억 원을 포함해서 올해 연간 총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정도 증가한 300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는 전체 매출액에서 60% 후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국내 제조사들이 중국이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비중이 올라갈 때는 다시 한번 좀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는 게 가능하고 또 그냥 중국 수출이 아니라 중국에 포진되어 있는 BOE나 화웨이, 나우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 향으로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이제 얘기를 들어볼 텐데 제가 네. 알기로는 5월 들어서 주가 변동성이 네. 상승 쪽으로 상당히 컸던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 이유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고요. 네네.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네. 연구위원님은 궁금하네요. 네, 현재 그 센코의 주가가 저희가 발간했을 보다 좀 올라와 있어서 현재 PER이 20배 후반에서 30배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PER이 20배 중반 정도이고 또 글로벌 경쟁 업체인 허니웰이나 암페놀이 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지금 센코가 실질적으로 올해나 작년 나오는 실적 규모를 대비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경쟁 업체들보다 특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숫자죠. 그런데 저는 센코는 지금 이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비교보다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구조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해서 또 그런 성장성이 가속화되고 가시화되고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눈앞에 보이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중요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센코가 과거부터 준비해왔던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성과로 가시화되는 게 본격화되고 있고 기존의 이런 실적이 외형 성장을 나왔던 흐름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단순히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웨이나 BOE, SMIC, 나우라 같은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협력이 공고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또는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을 넘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회사의 성장 동력이 지금 확보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센코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변화, 수출 모멘텀, 그리고 고객사의 질적 변화들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레벨이 아니라 센코의 미래 성장 잠재력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볼 만한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성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리포트 제목도 네. 그렇고 오늘 설명도 쭉 들어보니까 중국에서의 성장, 중국에서의 네. 기회, 중국 시장 진출의 본격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또 호재이자 모멘텀거리가 될 수는 네.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수로 작용할 네.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네, 네. 리스크 요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센코의 리스크 요인은 현재 모든 성장 동력이 중국으로 지금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중국 내의 정책 변화가 좀 주요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안에서의 새로운 환경 규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산업 안전 기준이 바뀔 시에는 제품 인증을 새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센코가 이제 수주를 받고 매출로 인식하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모멘텀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센코가 2025년부터 사실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활개를 펼치게 된 계기가 미중 관계에 또 있습니다. 미국 업체인 하니웰이 중국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었고 이거에 대한 대체 수요로 센코의 제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미중 관계가 조금 더 이제 편안해지거나 우호적으로 변하게 된다면 센코는 이제 불리한 업황을 상대적으로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K 가스 센서가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센코에도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의 도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